여러분,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를 줄이려 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병원과 의사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분 비내과 전문의 이철민입니다. 오늘 저는 아무도 먼저 말해주지 않는 당뇨 회복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셨거나 이미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고 결국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신 58세 남성 김영진 씨는 10년 넘게 매일 아침 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바꾸고 6개월 만에 공복 혈당은 180에서 105로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당뇨약을 완전히 끊고 3년째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평생 약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침 식단을 바꾸라는 선생님 말씀을 믿고 실천했더니 지금은 약 없이도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따라 하시면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모두 떨어뜨리고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동료 의사들이나 제약회사에게서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공격을 당한다 해도 그것보다 당뇨로 인해 무너지는 환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보십시오.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제가 깨달은 건 아침 식사 습관이 당뇨 회복의 가장 큰 분기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왜 하필 아침인가요? 점심이나 저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든 끼니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침은 그 중에서도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을 결정짓는 열쇠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긴 공복 끝에 몸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혈액 속에 포도당을 꺼내두죠. 즉, 아침은 이미 혈당이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예열 상태입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넣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빵이나 떡, 설탕이 들어간 시리얼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면서 오전 내내 피곤함과 졸음, 공복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계속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당뇨는 악화됩니다. 반대로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아침에 먼저 넣어주면 혈당은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 결과 하루 전체가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게 되고 점심과 저녁 혈당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가지런히 맞듯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 혈당 관리의 성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실제 제 환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3세 여성 박미경 씨는 아침마다 흰죽에 반찬 몇 가지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아침마다 혈당이 치솟고 점심까지 불안정했습니다. 공복 혈당은 늘 160 이상을 기록했죠. 하지만 아침을 바꾼 뒤 단 3개월 만에 혈당은 110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 55세 직장인 이경모 씨는 출근길마다 샌드위치와 라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그 결과 오전 내내 집중력이 떨어지고 혈당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바꾼 뒤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됐고 오전 업무 효율도 좋아졌습니다. 체중까지 줄어들면서 스스로도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몸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를 정하는 신호탄이자 당뇨 회복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입니다.
탄수화물은 불판에 기름을 부은 듯 불길을 확 치솟게 만들고 단백질과 채소, 곡물은 은은하게 불을 지펴 하루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당뇨로 가는 길과 당뇨에서 벗어나는 길을 나누는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혈당을 되돌리는 첫걸음은 아침 식사에 있다. 무심코 넘기던 아침 한 끼가 사실은 당뇨 관리의 가장 큰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식사 속에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물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 음식은 바로 강황과 계피입니다. 먼저 강황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강황은 카레의 노란 빛깔을 내는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카레 드실 때 특유의 색과 향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커큐민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당화혈색소가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이 올라갈 때 인슐린이 제 역할을 더 잘하도록 돕는 것이죠. 특히 커큐민은 간에서 지방이 쌓이는 걸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도 있어서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환자 중 한 분은 평생 카레는 자극적이라 피했는데 혈당 관리 때문에 다시 카레를 식단에 넣으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짜지 않고 기름기를 줄인 채소 카레를 드셨는데 3개월 뒤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20 정도 낮아지고 중성지방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강황이 가진 힘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제 계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피는 따뜻한 향과 단맛 때문에 디저트나 음료에 자주 쓰이죠. 하지만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혈당 안정에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계피 속에는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고 포도당을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돕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을 낮추는 열쇠 구멍을 더 잘 맞추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계피를 40일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을 때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작은 양의 계피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계피는 종류에 따라 효과와 안전성이 달라집니다.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건 카시아 계피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쿠마린 성분이 문제입니다. 이 성분은 많이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시아 계피는 하루 2g, 그러니까 반 작은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안전하게 드시려면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합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계피가루를 반 작은술 정도 넣어 차처럼 드셔보세요. 또는 오트밀, 플레인 요거트,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 위에 뿌려 먹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계피와 사과는 궁합이 좋아서 아침 식단에 넣기 딱 좋습니다. 팥죽이나 호박죽에 계피를 살짝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디저트에 계피를 넣는다면 오히려 혈당 관리 효과가 줄어듭니다. 계피는 단순히 향을 내는 첨가물이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는 자연의 약방 열쇠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와 함께 드실 때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피와 강황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처럼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계피와 강황을 곁들이는 건 작지만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시니어 분들에게는 몸을 덮이고 면역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해 두세요. 강황과 계피, 이 두 가지 향신료는 당뇨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보물입니다. 비싼 보충제 대신 식탁 위에 작은 향신료가 오히려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보물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물 음식은 바로 현미식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가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식초를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먼저 진짜 현미식초를 고르셔야 합니다. 마트에 파는 대부분의 제품은 양조식초라 하여 알코올에 사과 농축액이나 향을 넣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혈당 안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자연 발효 100% 현미식초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현미식초가 중요한가요? 현미식초 속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즉, 밥이나 빵 속 당분이 천천히 들어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또한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항산화 효과로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남성 박대건 씨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8년이 되어 매일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이 늘 200을 넘어 걱정이 컸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아침과 점심에 현미식초 한 스푼을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현미식초 한 스푼을 타서 식사와 함께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넣어 드시는 것이었죠.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균 170 이하로 내려갔고 공복 혈당도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속이 편안해지고 예전처럼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약만 더 늘려주던 때랑은 다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미식초의 힘입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치아와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물에 희석해서 한 컵에 식초 한두 스푼 정도로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활용법은 다양합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채소 무침에 간장 대신 넣으면 훨씬 건강해집니다. 특히 아침 잡곡밥과 곁들이는 반찬에 식초 무침을 곁들이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여러분, 현미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섭취하면 약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스푼의 습관이 평생 혈당 곡선을 안정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물 음식은 바로 보리입니다. 여러분, 보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릴 적 보리밥에 나물 비벼 먹던 기억, 시원한 보리차 한 잔, 아마 이런 모습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가 단순히 옛 추억의 곡물이 아니라 혈당 안정과 당뇨 회복에 탁월한 곡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 들어가면 물을 흡수해 젤처럼 변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포도당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밥을 먹더라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보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모두 개선되었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어 몸이 당분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58세 여성 김경숙 씨는 늘 현미밥만 고집하셨습니다. 현미도 건강식이지만 김 씨는 여전히 식후 혈당이 180 이상으로 치솟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현미밥에 보리를 30% 정도 섞어 드시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선생님, 보리는 씻기가 질겨서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다 보니 오히려 현미보다 더 고소하고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수치였습니다. 2달 후 재검사에서 식후 혈당이 평균 30 이상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4로 낮아졌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약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리밥이 제 희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흰 쌀밥에 보리만
20에서 30% 정도 섞어도 충분합니다. 밥의 질감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혈당 안정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또한 보리차로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특히 물 대신 마시면 혈당 관리에 자연스러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리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걸 막아주죠.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밥을 짓고 난 뒤 한번 식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할 때보다 식혀 먹을 때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리밥은 뜨거울 때 바로 드셔도 좋지만 식혀서 도시락으로 준비해 드시면 혈당에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여러분, 보리는 단순히 옛날 곡식이 아닙니다. 당뇨를 되돌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보리를 활용하면 그 효과는 하루 종일 이어져 점심과 저녁 혈당까지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한 그릇의 보리밥, 그것이 바로 약을 줄이고 혈당을 되돌리는 당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황 혹은 계피, 현미식초, 그리고 보리라는 세 가지 보물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들을 실제로 아침 식단 속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렸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보여준 황금 아침 식단 예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식단은 계피와 보리를 활용한 따뜻한 오트밀 보리죽입니다. 귀리 대신 보리를 삶아 부드럽게 죽처럼 끓이고 여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마무리합니다. 보리 속 베타글루칸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계피의 활성 성분이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어 아침 혈당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이 보리죽을 꾸준히 드신 뒤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아침 한 그릇이 이렇게 내 하루를 바꿀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현미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콩채소 샐러드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강낭콩, 서리태 같은 콩류에 신선한 채소를 더하고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현미식초, 레몬즙을 섞어 만듭니다. 여기에 닭가슴살이나 삶은 달걀을 더하면 단백질까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현미식초 속 아세트산이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콩류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저희 진료실 환자 중 60대 여성분은 아침마다 이 샐러드를 드신 후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며 생활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한식 스타일의 보리밥 정식입니다. 흰 쌀밥 대신 보리를 30% 섞어 잡곡밥을 짓고 반찬으로는 나물과 채소 위주, 그리고 계란찜이나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 반찬을 곁들입니다. 여기에 오이나 무로 만든 식초 무침을 살짝 더하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보리밥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단백질 반찬으로 포만감을 채우며 식초 무침이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식단이 되는 것이죠. 한 50대 직장인 환자분은 아침마다 이 식단으로 도시락을 싸서 드셨는데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5에서 6.1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약을 늘리지 않고도 이렇게 수치가 좋아질 수 있구나. 라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 식단은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물 음식으로 알려드린 계피, 현미식초, 보리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보리죽에 계피를 더한 한 그릇, 신선한 콩 샐러드에 현미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한 접시, 그리고 보리밥에 채소와 단백질, 식초 무침을 더한 한 상 차림. 이 세 가지 식단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권해왔고 실제로 효과를 입증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면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서서히 떨어지고 약을 줄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보물 음식과 함께하는 황금 아침 식단, 이것이 약 없이도 혈당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수없이 환자들을 만나며 확인한 아주 소중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당뇨는 결코 약에만 의존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아침 식사가 바로 혈당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3가지 보물 음식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강황과 계피. 이 작은 향신료들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현미식초. 식사와 함께 곁들이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식후 피곤함을 크게 줄여줍니다. 셋째, 보리. 귀리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급등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 3가지 보물 음식을 활용한 황금 아침 식단은 특별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보리죽에 계피를 살짝 뿌려 드시거나 콩과 채소 샐러드에 현미식초 드레싱을 곁들이고 잡곡밥과 나물, 단백질 반찬을 함께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는 서서히 내려가고 몸은 점점 건강을 회복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아침 식단을 이렇게만 바꾸고 나서 약을 줄이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늦었어. 이미 약을 오래 먹고 있는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 버리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아침 식탁 위에서 강황, 계피, 현미식초, 보리를 떠올리시고 그 한 끼를 바꾸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꼭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뇨는 평생 끌어안고 가야 하는 감옥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혈당을 살리고 합병증의 고통에서 가족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주변에 당뇨 전 단계로 불안해하는 지인이나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희망을 잃은 가족이 계십니까? 그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방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당뇨가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아침 식단의 힘이 그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며 점점 무너지는 길이 아니라 식탁 위 작은 변화로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요. 여러분의 아침 오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평생 혈당을 안정시키고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그 경험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귀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을 위해 현명한 선택하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